한국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일본 사회를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누가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지방정부 입찰하려 그러면 1700개를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내고 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거기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1700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입찰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주기 싫어서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원래 그렇다. 근데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런 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지도부의 난맥상. 이 주제로 가자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도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의 난맥상은 종종 보는 것 같은데. 한국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일본의 문제점과 우리 문제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는 일본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봅시다. 그 어떤 점에서 지도부의 난맥상이 일단 패전을 이끌었고 또 지금 일본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지. 일본 그 지도부의 난맥상이라고 얘기하면 일본 통치를 포함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지도부는 두 부류로 나눴겠죠. 군대 조직과 그다음에 정치 조직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는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분석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 정부는 총력전 연구소라는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총력전 연구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각 정부 부처에 유능한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행자부, 산업부 갖고 이렇게 국방부 쫙 오잖아요. 그리고 가스회사, 전력회사, 철도회사 이런 사람들 모여요. 그래갖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발발을 했다. 그러면 전쟁 물자를 생산을 해야 되고 수송을 해야 되고 그죠? 연료 조달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1년 동안 전쟁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딱 해가지고 나온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일본 지도부에다 전달을 하죠. 그래서 총력전 연구소에서 나온 그 레포트에 보면 전쟁을 하면 집니다. 라고 딱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지냐라는 내용은 심플해요. 일본과 미국의 국력을 비교해 봤을 때, 한 번 싸워갖고 이길 게 아니라 결국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의 양이 틀리고, 일본이 생산하는 무기의 양과 미국이 생산하는 무기의 양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보급전에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죠.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레포트를 내게 돼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본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합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공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기. 이 공기는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본에서 동조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력을 느껴요.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마스크 쓰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동조 압력이 있는데 당시에 일본 대본영이 그 공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올라갔는데 보고서가 올라갔으면 아니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테러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테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를 보면 육군은 전쟁을 주장을 했고요. 해군은 전쟁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육군은 이미 중국 가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수 있다.
얘기를 한 거고 해군은 또 우리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다르다. 아까 얘기한 그 보급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해군하고 육군하고 계속 다투어요. 다투다가 결국 공기를 지배한 자가 승리한 거죠. 네. 그래서 육군이 승리를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데이터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회를 지배하는 공기에 의해서 주도 세력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때 일본 사회를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누가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베가 계속 한국 때리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20년간 그런 분위기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 이 상황에서 일본 정치가 누군가가 한국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도 그런 주장을 못 하겠네요. 말을 잘못했다가는 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까 얘기한 어떤 동주압력 공기가 일본을 지배하는데 그 공기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 그걸 뭐 현대전으로서는 뭐 여론전이나 정보전이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30%는 친한파예요. 누가 뭐래도 한국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요. 공기에 따라서 왔다 네, 갔다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연사마가 떴다 그러면 갑자기 뭐 BTS가 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친한파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나머지 30% 남잖아요. 네. 30% 중에 10%는 극우의 혐한. 네. 그리고 나머지 뭐 10% 정도는 뭐 보수 우익 정도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본을 좌우하고 있는 거는 20%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일본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낼 때 일본은 나빠, 너희들은 나빠, 일본인은 나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되는 경우에 아까 얘기한 30%의 친한파 이 사람들은 역사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나는 이해를 해라는 주의예요. 네. 대신에 공기에 눌려서 발언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이 40%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부동층 이분들은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 어떤 루트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느냐 보면 일본의 신문, 일본의 정치가의 발언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신문 기사를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게 야후예요. 네네. 그죠? 네. 야후나 이런 걸 많이 야후 보는데 재팬. 예, 야후 재팬. 근데 야후는 대한민국 기사로 도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신문들은 포털에 기사를 안 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밖에 안 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만 팔아요. 한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넘치는 기사를 보면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은 일본을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본의 신문들은 그런 어떤 반한이나 혐한 우리가 일본 사람 얘기할 때 지금 당장 요 근래 일어난 일들도 그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다 퍼주고 왔다. 그래서 일본은 나쁘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일본식의 프리즘에 맞추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보도를 하니까 어떤 개별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징용공 그러면 이미 합의가 끝난 얘기를 이 사람들은 자꾸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도 괜찮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 세력들이 국민들을 부추기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한일 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죠? 어려운 난맥상이 생긴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저 동조 압력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해군하고 육군이 엄청 싸웠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자 경제에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보면 지금 세상은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네.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모든 걸 장악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자기들 플랫폼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플랫폼을 만드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주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표준 선점을 못해요. 그래도 도코모가 아이모드라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 이것을 개방하고 그죠? 개방해서 아이모드 패밀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비즈니스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모드라는 것 자체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이걸 팔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들 신칸센 같은 거 타시잖아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신칸센 그러면 JR 그러면 하나로 알잖아요. JR 회사가 10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전철 타는 그 카드가 티머니. 네네. 티머니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 갖고 전국에 다 쓰잖아요. 지하철, 택시, 뭐 버스 다 쓰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JR이 사용하는 티머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요 10개 회사가 따로따로 다 자기들 걸 갖고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JR 동일본 거는 스이카라는 이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기타카, 그 다음에 파스모, 토이카, 피타파, 이코카, 그 다음에 하야갱, 니모카, 스고카 해갖고 10개. 카는 카드의 준말인 거죠. 그쵸. 네. 그건 이제 자기들이 애칭을 붙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10개 카드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니까 이 10개 카드를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계 비용이 들잖아요. 네.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부 정책상으로 이렇게 통합하게 하는 그런 그게 못하나요? 일본의 통치 구조, 네. 일본인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상하게 안 여긴단 말인가요? 일본 사람은. 이상하게 안 여겨요? 네. 불편한데도? 지금 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그 FTA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에 일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700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이 입찰을 하려고 하면 그 매년 3월 달에 거기 가서 등기부등본 내고 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거기에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1,700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입찰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찰 등록하기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에요. 네.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1,700통을 띄어서 각 현지에 다 가야 되나요? 구청 시청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만 입찰 정보를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1,700개 입찰하려고 그러면 매일같이 1,700개 홈페이지를 뒤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장터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조달청에 업자 등록을 한 번만 하면 거기에 모든 입찰정 카테고리 등록만 해놓으면 다 뜨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FTA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 기업은 나라당초에 편안하게 한 번만 업자 등록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공공단체 입찰이 다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의 지방정부 입찰하려고 그러면 1,700개를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니네도 지방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입찰을 통합을 해줘라. 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본 중앙정부 보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지방정부에 그 얘기를 안 하냐. 이게 업무 혁신이야 라고 가르쳤을 거라니까. 근데 일본의 중앙정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면 저희는 지방자치제도가 확립이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 대고 가타부타 지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그게 공무원은 지자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이 사람들 논리는 그래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해주기 싫어서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원래 그렇다는 근데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런 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식을 찾았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교섭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일단 스크래핑 방식이 있잖아요. 스크래핑? 스크래핑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IT 기술로 그걸 다 긁어 오는 거. 1700개 홈페이지를 긁어 와서 니네 정부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라. 네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하나의 업체 등록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죠? 협의를 해서 한 번만 하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으면 협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들은 해주기 싫으니까 저럴 거야. 말이 안 되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방정부가 왜 말을 안 듣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식 사고방식인 거고 걔들이 나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보기엔 나쁜 거지만 걔들의 상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이 참 좋네요. 좋을 수 있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합과 소통, 연계 네. 이게 딱 우리한테 맞는 거라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이 동일본하고 서일본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근데 서일본은 이 가전제품의 주파수가 60Hz고요. 동일본, 동경은 50Hz예요.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하나인데 그죠? 나라가 하나인데 왼쪽은 60Hz고 오른쪽은 50Hz라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연방국가도 미국 같은 연방국가도 안 그러는데. 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뭐가 문제냐면 동일본에서 서일본으로 전력을 융통을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헬즈가 달라서. 네네.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동일본 쪽은 유럽에서 들어온 기술로 발전소를 졌다고 해요. 그리고 서일본은 미국에서 들어온 기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됐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군가가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통합을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일본 사회는 어떤 우리나라처럼 합리적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누굴 설득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일 간의 문제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도 난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라고 우린 얘기하고 싶지만 쟤들은 그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여기한테 해야 되고 이 얘기는 여기한테 해야 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나가야 돼. 그런 다른 점이 많다는 것들 그거 말고도 다른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나라가 50Hz, 60Hz 쓸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위화감 없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거야 다르겠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실패의 본질이란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프레임, 그 프레임 속에서 또 박사님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경험한 일본 사회, 또 경제, 또 산업의 모습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설명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방문하셔서 네. 한국을 방문하실 때 또 후속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일본의 각계각층의 사람들 데려와서 공부시키는 인터넷 컬럼부스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못 하다가 드디어 6월 28일부터 다시 재개를 해요? 다시 재개를 합니다. 뭐 이제 성황리에 재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일본의 국회의원도 3명이나 참가를 하고 그래서 한국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배우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오게 될 테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또 선대인 TV 구독자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주 나와주십시오. 자,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